왜 문경 시민이 저를 선택해 주신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이 초심 버리지 않고 문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인회장님하고 문화원장님 앞에 계신데 두 분 일어서 보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의원 김창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역할이지만은 또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문경시 의회에서도 0.1%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는 분도 계시고 특히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시민 여러분들께 단체장님들께 따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겠노라는 다짐의 말씀과 오늘 신고식을 드렸고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아카데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오늘 시간입니다. 결코 강의나 특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공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기가 좀 딱딱할 것 같으니까 또 2층에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아까 고고장구가 노래하대요. 저는 노래 잘 못하지만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딱딱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하니까 못하는 노래도 한번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한다는 측면에서 첫 노래는 홍도야 우지 마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속에 노홍차 지키는 순종의 공부 홍도에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하늘이 나갈지 너는 지켜라 분위기가 좋아서 2절까지 하고 있잖아요. 구름의 세상은 구름이 돈 달빛 하늘이 미쳐시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 바람이 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또 얘기하다가 한 거 할게요. 제가 이제 시장 자리에 앉은 지 25일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도 의회도 하고 또 세 분 도의원님, 이번엔 도의원님도 한 분 비례가 김경수 의원이 돼서 세 분이니까 참 일하는 여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크게 흐름으로 5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긍정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긍정. 그래서 우리가 예스 문경이라 하고 캐치프레이즈도 긍정의 힘, 예스 문경 이렇게 했는데 긍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왔습니다. 긍정이라는 말요. 뭐든지 좀 좋게 보고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자.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저희들이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를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부러지는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문경에 긍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러한 영향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이춘덕 교장 선생님, 김국희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포항에서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도민체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마다 체육회 관계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23개 경상북도 시군이 있는데 23개 시군끼리 그냥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 좋겠는데 10개 시하고 13개 군을 따로 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10개 시에서는 우리 문경이 인구도 제일 적고 뭐든지 우리가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체육 여건도 제일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등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게 우리 탈꼴찌라거든. 꼴찌만 면하자. 우린 많이도 안 바라고 1등, 2등 그런 건 바라지도 안 하고 꼴찌라는 소리만 듣지 말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주를 이겼어요. 우리가 상주를 이겼어요. 상주가 우리보다 인구가 3만이나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15점 차이로 이겼어요. 우리가 84점인데 상주는 69점이니까 무려 15점 차이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가 영주하고 영천인데 불과 85점, 86점이니까 뭐 등수는 7등, 8등이었지만은 뭐 같아요. 84점, 85점, 86점 세 개 시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시청에 실업팀이 3개가 씨름하고 정구하고 육상이 있는데 육상 선수가 4명이야, 4명이요. 4명인데 이 중에 이제 1500m 잘하는 이동욱 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이도 30 넘었어요. 그런데 주종목이 1500m인데 10km 단축 마라톤을 뛰는데 상대방 선수 중에 10km 우리 국내 기록을 간 국가대표가 포항시 소속이라요. 근데 그거를 이겼어. 10km 본인 주종목도 아닌데 이동욱 선수가 상주의 국가대표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참 기특하고 대견해서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선수단을 불러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동욱이 하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 왜 이겼노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뛰다 보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대표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의 시립 선수가 합해봐야 31명이라요. 그래서 31명 선수들 모아놓고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건이 안 좋은데 앞으로도 몸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제요. 체육관에서 제59회 그 대통령이 실험대회 하잖아요. 우리 실험선수단이 창단한 지 3년 딱 됐어요. 3년 됐는데 한 번도 3등도 못하고 이렇게 중위권을 머무르거든요. 우리 체육관에서 했는데 우승했어요. 우승.
1등을 했단 말입니다. 1등을. 그런데 또 개인전도 3명이 1등을 또 했어. 이게 뭔 날벼락인지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체육회 관계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조짐이나 하니까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눈빛이 달라졌대요. 이것이 뭐냐? 긍정의 힘입니다. 문경시 전반에 긍정의 힘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긍정의 힘, 이제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오늘 좀 오셨는데 공무원들도요 참 지금 열심히 해요. 우리 공무원 있는 사람, 또 시청에 있는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25일 만에 MOU를 3개를 오늘까지 3개를 체결했는데, 골프장 1,000억짜리 하나 하고 항공 테마파크 영순이 하는 거하고, 오늘 영상문화 기술 관련해서 도지사님 모시고 오늘 MOU 체결이 3건을 했거든요. 오늘 방송에 저녁에 뉴스에 나옵니다. 도지사님이 와서 점심까지 잡수고 MOU 체결했어요. 거기에 신기 쌍용양의 부지에서 앞으로 대규모 그 촬영소가 되면서 거기다가 세트장을 여러 개 계속 짓겠다는 그거에 대한 오늘 MOU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골프장 얘기만 딱 드리면 알 겁니다. 골프장 하는 사람이 버드힐이라는 회사인데, 버드가 새거든요. 힐은 언덕이래요. 이게 세제라는 뜻의 버드힐 골프장인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골프장 위치예요. 마성 쪽인데 세제 IC에서 불과 5분 거리예요. 거기 골프장 만들면 대박이 난다는 거는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뭔가 하면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만 딱, 땅 38만 명 계약금만 딱 걸었어요. 6월 1일 선거가 딱 끝나자 누굴 통해서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골프장 지면 대박이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요. 1,000억 투자하겠대요. 돈 있느냐 물으니 돈은 은행에 PF 자금으로 한대요. 돈은 없다는 얘기죠. 은행 자금과 하는데. 그래서 7월 1일 취임하고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7월 8일 날 그 업체 관계자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양해각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MOU가 뭐냐? 그 버더힐이라는 회사하고 문경시가 이 골프장 건설에 가서 같은 의견을 갖는다, 서로 협조한다, 이 얘기거든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경시가 공동으로 이 골프장 1,000억 투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경시가 인허가라든가 행정적인 면은 책임져 준다, 도와준다,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기술도 있고 계약도 해서 땅 문제도 해결됐는데 영향평가나 모든 행정적인 인허가를 문경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준다는 보증을 써준 거예요.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다 절차 밟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이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100% 부도납니다. 골프장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돈이 없는데 옆에서 돈 되는 사람도 이 사람 돈 없으니까 돈 대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100% 안 돼. 소극적인 하면 100%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거 인허가는 100% 나네. 문경시가 인허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100% 나잖아요. 그러니까 PF 자금이 투자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서로 투자하려고 그래요.
적극적인 행정 하나로서 천억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천억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문경시가 얻는 것은 뭐냐? 그 MOU를 통해서 천억짜리 문경 골프장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니까 아쉬움이 많잖아요. 천억짜리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천억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준공되고 나면은 골프장 치러 오는 사람들 오면서 식당도 이용하고 기름도 넣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골프장 한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고, 항공 테마파크도 영순 율곡의 그 하천부지잖아요. 이용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항공연수원을 만들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문경시가 도와준다. 그럼 항공 테마파크 이루어지잖아요. 쌍용양의 부지에 우리가 뭐 SPC하고 여러 사업 하는데 지금 되고 안 되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촬영소 관계자가 여기에다가 영화 셋더장을 짓겠다는데 문경시 도지사님이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 신나게 돈 대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주제 과제는요, 저는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 두 번째 제가 주장하는 키워드는 실용. 형식이 아닌 실용. 형식의 반대말 실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 취임이라는 것은 가장 엄숙한 자리고 가장 경건한 자리입니다. 제가 그날 넥타이 안 맨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민 여러분들, 단체장님들 앞에서 제가 정장을 하고 하는 게 일반 관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형식을 벗어나고 오늘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 나는데 용서하십시오. 실용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실용이란 말에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등소평이가 문화혁명 뒤에 어땠습니까? 뭐 흥묘백묘라 그랬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할 것이 지만 잡는 게 장대이다 이랬잖아요. 그 흥묘백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면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나라 아닙니까?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데 등소평이 봐서는 중국 개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반대 생각하고 금기시하는 자본주의조차도 중국 개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말을 흥묘백묘로 한 겁니다. 공산당 독재 정치는 하지만은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겠다는 뜻을 흥묘백묘로 표현한 겁니다. 무조건 하고 자본주의도 좋다. 중국 발전하는 데서는 자본주의는 어떠냐 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가서 지금 중국이 개발된 겁니다. 우리 문경도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인구 7만 정말 무너졌다고 보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불안해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실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7월 1일 5시에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 가정 모아놓고 제가 일석에 부르진 게 실용이었습니다. 실용에서는 형식 탈피해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뜻에서 형식 탈피의 첫째 복장 형식. 반바지는 안 되지만 청바지는 오케이. 슬리퍼는 안 되지만은 운동화는 오케이. 굳이 정장, 불편한 정장할 필요 없다. 복장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인데 공무원들이 뭐 죄졌습니까? 12시에 점심시간에 오면 우리 회원들 많으면 공무원들은 12시 딱 돼서 5분 딱 도착해요. 한 1시 가까이 오면은 시계 계속 쳐다봐요. 딱 시간 그래도 1시까지 더 가야 된다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할 얘기 많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이라고 1시 돼서는 아니 난 가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시 딱 들어가서 뭐 그 급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친구들하고 얘기할 거 있어 끝내는 게 정보가 더 많지요. 아침 출근도 그래. 9시 딱 지키는 게 되었지만은 9시 10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9시 20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일하면 되지요. 자기가 책임지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되죠. 저도 시장실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무실에 꼭 있어야 됩니까? 제가 책임지고 제 양심을 믿고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야 되면 바깥에 뛰어다니면 되죠. 우리 읍면 동장이 자리에 지켜야 됩니까? 읍면장은 자리에서 결제하고 바로 현장에 둘러봐서 뭐가 있는지 자꾸 다녀봐야 되죠. 그래서 시간의 자유를 선언한 겁니다. 책임지고 본인이 그 대신에. 그래서 공무원이란 탈을 쓰고 하면요, 이게 큰 거 못 땡겨와요. 그렇게 제약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뭐 기업적인 게 뭘 땡겨오고 하는 거 안 돼. 그래서 실용적인 마인드, CEO 마인드를 공무원다 해서 하자, 이 뜻이 실용입니다. 공무원의 실용의 분야는 CEO 마인드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민원도 처리하고, 공무원적 사고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CEO 마인드로 가자는 게 실용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친절입니다. 친절. 이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수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수히. 저도 70년대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친절교육. 제가 2006년에 시장 됐을 때 연찬회하고 친절했습니다. 친절이 최고의 덕목이니까요. 공직사회 최고의 덕목이고 또 민간 CEO 최고의 덕목이 친절 아닙니까? 친절하면 최고인데 이 가장 근본이 되는 친절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보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여러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봅니다. 서울에 갔다가 우리 고향의 식당이나 가보고 느낌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불친절하다, 그거를 참 느낍니다. 어제 씨름 선수단이 와서 저녁 먹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문경이 다 좋은데 너무 불친절하네요. 그래요. 많이 발전하고 많이, 그래도 아직 많이 불친절.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의 민원실이나 읍면에 이렇게 가셨을 때 서류를 뗀다든가 할 때 또 일부 잘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직도 불친절합니다. 공무원도 불친절하고 우리 모든 우리 소상공인 어려움을 겪는 건 맞는데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친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시민 여러분과 우리 단체장님들께 친절 얘기를 하기가 참 송구스러운데, 저부터 친절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시장실을 1층으로 내린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소통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건 있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자세 낮추고 친절할 테니까 우리 단체장님하고 모든 시민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문경 만드는데 도움 주십시오. 네 번째 키워드는 저는 스마일로 잡고 싶습니다. 스마일. 이 말씀 드리는 거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서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거북할 때도 많고,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옷이 좀 표정 피고 뭐 웃을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는 모습,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조금 표정 피자, 문화생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무니아토리 영화, 또 여기서 지난번에 공연했는 것도 우리 뭐 별로 이렇게 큰
재밌고 한 게 별로 살다 보면 각박하게 뭐 하루하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또 영화 본다는 또 연극 본다는 핑계 삼아서 우리 또 한 번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커피도 한잔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웃자. 그래 서로 표정 피자. 그래서 그 분위기가요 확산돼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상대를 보면서 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들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면 다 분위기 되거든요. 그래서 웃는 분위기, 우리 좀 밝은 분위기 문경사에서 가자. 이것이 이제 스마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은 이제 소통입니다. 소통. 그 아까 스마일 부분에서 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제 시장 할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제 스스로에 대한 제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성질 급하고 한마디로 시장 성질 더럽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다 인정한다는 뜻인데 제 성질 더럽다 소리 많이 들었고 참 10년의 세월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저 스스로 자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질 급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참 좋은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 화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화라는 게 잘 아시지만은 5초, 10초입니다. 그 5초, 10초를 못 참아서 불쑥 튀어나오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게 우리 그 더러운 성질이랄까 급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25일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목소리 높인 일 없고 별로 이렇게 화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 깨달음까지는 안 가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화를 내고 시장이 성질 부리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지가 잘났다는 뜻이라. 지 생각이 옳다는 뜻이라. 그런데 객관적인 보면요. 시장 지 생각이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직을 가지고 누른다는 건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소통하고 웃으면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섯 번째 주제가 이제 그 소통의 문제인데 그 소통 때문에 이제 시장실도 1층으로 내리고 뭐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건 뭐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앞으로 절대 혼자 하지 않고 공무원들하고 또 단체장님, 그래서 이 소통과 관련해서 제가요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민원인의 날로 해서 무조건 시청 문 열어놔놓고 순서에 관계없이 미리 다 예약 받으신 분들하고 면담을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는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 시간. 예. 그리고 수요일 외에도 평일 날에도 비서실에서 조정해서 외부 일정이 없는 시간에는 오시면 하시라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하시라도 뵙고 현장 찾아가고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소통해야 됩니다. 그 실천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노래 한 곡 해야 되거든요. 예수 문경이 아니고요. 됐어, 괜찮아. 뭐, 그 두 번째 노래는 뭐, 보랏빛 엽서, 총무관에 보랏빛 엽서 하라 그러네. 이게 원래 서른도 노래인데, 이명웅이가 미스터 트롯에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제가 잘은 못 부르는데, 노인 회장님이 이 노래 잘 부르시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숨 숨쉬듯 사연치 보름에도 떠나버린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내려가 얼룩진 이 길자리에 다시 오고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이에 이때까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공약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중요한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번 첫 번째 공약이 한국체육대학 문경유치입니다. 한국체육대학 서울에 있는 거고 송파에 있는 거고 아직 국립대학인데 지방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참 공약 중에 공약이다 해서 제가 정성을 쏟고 있고 쏟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여기 전미경 계장 오셨는가? 일러서 보세요. 예, 우리 전미경 계장이 이 주제에 지금 TF 팀장을 맡고 있는데 박수 쳐주고. 그런데 이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상무부대가 있으니까 또 서울에 한국체육대학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비서관도 만나고 몇 분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크를 해봤죠. 이게 어느 정도 되겠냐 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2단계 전략으로 문경으로 유치를 뛰어들 텐데 제가 청와대하고 쭉 그 교육부하고 이래 알아보니까 아직 이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죠. 왜 한국체육대학이 지방으로 꼭 문경이 아니라 왜 지방으로 가야 되냐. 두 가지 측면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지방이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는 게 윤석열 정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한국체육대 옮기면 그 자리가 얼마나 노란자의 땅입니까? 지금 아파트 서울 집값 문제인데 아파트 부지 생기잖아요. 두 가지 해결하는 이 좋은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이 결정 못하지 알면은 옮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도록 우리가 계속 요건 요새 제가 펌프질을 하겠습니다. 계속 펌프질을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지금 윤정부에서 한국체육대학 지방 이전하도록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우리가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안 되고 세 번 하다 보면은 그거 맞네. 문경시장 얘기하는 게 맞네. 한국체육대 옮기면은 그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서울의 택지 문제도 일부 조금은 해소가 되네. 그러면 해야지. 이제 요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요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될 것 같아요. 그 20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또 물밑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번 과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고, 제가 4년 임기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체육대학 문경 이전은 제가 요 1%, 0.1% 하는 그게 포함됩니다. 뭐 지금은 옴착달싹 안 하는 과제지만은 계속 두들기서 한국체육 문경 이전을 제가 4년 임기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가 숭실대학 문경 캠퍼스 문제입니다. 이 과제는 의외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숭실대학 문경 캠퍼스는 숭실대 연수원이 문경에 있고,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이 학교가 좁으니까 지방 캠퍼스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사립대학이 지방에 땅을 사서 캠퍼스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30만 평, 40만 평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게 문경대학하고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경대학 총장님이 오늘 자리를 아까 내빈석에는 안 오셨는데요. 총장님이 거의 승낙을 하셨어요. 문경시의 발전이 되고 숭실대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고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오셔요. 문경대학은 승낙을 하셨어요. 숭실대학은 어떠냐? 제가 총장님하고는 또 전화통화를 했고, 여기 연수원 원장 부분하고는 몇 번 만났고요. 인수할 의향이 대단히 강하고 반은 승낙을 받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숭실대학이 문경대학을 합해서 통합해서 문경 캠퍼스 만드는 의지가 있고, 문경대학도 협조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거의 성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숭실대학이 연수원하고 문경대학하고 통합해서 숭실대 문경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안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문경대학이 참 그동안 얼마나 여건에서 문경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 감소, 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대학이 어렵습니다. 언제 문을 닫아라고 교육부에서 나올지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사립대학이 폐교가 되면요, 국고기속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 자치단체도 권한도 없고 학교 측에도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경시가 협조를 해서 저는 연내에 문경대학, 숭실대, 문경시 3자 간의 MOU가 됐던 MOU를 체결해서 원론적인 합의를 연중엔 보고 내년 초부터는 양 대학이 세부적인 협상만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숭실대학에 요구할 거는 학생 수가 최소한 5,000명 만들어야 돼요. 그 5,000명에 대한 얘기도 이미 세부적으로 했어요. 1학년 과정은 문경 캠퍼스, 그리고 간호학과하고 또 뭐 체육학과, 복지학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수 한 2,000명 만들면 5,000명 되잖아요. 그런 조건 하에 저희가 MOU가 됐던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안은 뭔가 하면요, 통합이라는 게 교육부 방침하고도 맥이 같거든요. 교육부도 통합을 원합니다. 교육부한테는 우리가 통합을 하니까 선물 하나 돌라고 주장하죠. 주장이 어떤 선물이냐? 저는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의과대학 신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어렵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해요. 어렵다고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라니까 교육부에서 선물 돌라. 또 교육부 장관이 마침 숭실대 교수 출신이에요. 박순애 장관이 숭실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이미자 국회의원은 안 오셨지만은 또 이미자 의원은 빽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미자 국회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신설까지 되면은 정말 대박입니다. 통합돼서 새로운 캠퍼스 생기고 의과대학 생기면 부속병원까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항상 취약한 것 중에 하나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2번 과제는 그렇게 추진되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번부터가 이제 케이블카 문제예요. 케이블카 문제는 뭐 또 일부 찬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6월 1일 당선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6월 2일부터 벌써
케이블카 문제는 일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설계 잘하는 기술진들한테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서 7월 4일 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8월 초쯤 되면은, 다음 달 초 되면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경업 사무소 이청이 됐던 어디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해가지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케이블카를 놓는데 어느 정도냐? 지금 잠정적으로 기술진하고 한 거는 관봉까지 올립니다. 주월산의 관봉까지. 출발 지점은 문경세제 3주차장.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주차장이 있고 왼쪽에 있는 게 3주차장인데 3주차장에서 관봉까지 올리는데 2.4km 됩니다. 사업비가 한 650억 되는데 이 사업비 부분은 이제 100% 민자로 하면은 우리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데 그 민자한테 특혜를 주는 게 저거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뭐 금방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시가 대주주가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회 하고 드릴 때 나중에 사업 주체라든가 투자 방식은 뒤에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떤 경우든지 케이블카는 3년 정도에 3년에서 3년 6개월까지 완전히 관봉까지 올라가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환경영향평가인데요. 환경영향평가가 4계절 조사를 하도록 하니까 조사기간만 1년이니까 그러니까 영향평가 협의하고 인허가 받는 게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구지방청장하고 영향평가과장이 우리 문경시청을 다른 일로 와서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구청장 출신이니까 앞으로 문경시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카, 골프장, 도시계획 뭐 요새는 영향평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올라가면은 내가 환경청장 출신이고 제가 또 환경평가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평가사가 요리조리 다 따지보고 서류 올리고 도장 찍어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도장만 찍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도장만 찍으라고. 그러니까 영향평가에서는 골프장이 됐든 케이블카가 됐든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확실한 웃고 말래요. 웃는다는 얘기가 도장 찍겠다는 얘기인지 두고 보자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웃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케이블카는 제가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빨리 놔서 새로운 문경의 명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2.4km가요. 곤돌라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4인승 정도 해서 출발해서 오고 왕복으로 오고 계속 타고 요새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해에 가고 통영에 가면 케이블카 졌네. 그거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국내 최고 내지 최고를 지향하는 케이블카, 명품 케이블카 만들어서 케이블카 하나로도 유명할 정도로 만들자고 제가 김동욱 팀장 오늘 자리에 오셨는가요? 오늘 안 왔네요. 이미 팀장까지 해서 본인들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다 다니보고 제일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단산터널, 삼북에서도 오늘 많이 오시는데 단산터널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한 400억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게 왜 예산 따기가 어렵나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따면 뭐 국방 예산, 교육 예산 이게 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는 어디 하면 국가 도로니까 정부가 줍니다. 그 다음에 국도는 국가 도로니까 국가가 돈을 대줍니다. 지방도로는 지방도니까 도에서 돈을 대줍니다. 단산은 도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길을 뚫으면 도로가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 예산에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군 피해기지 이런 사업비도 따고 용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왔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언덕이 생겼어요. 삼북 가자에서 문경읍 중평까지 지방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가 뚫히고 나면은 이 단산을 가자 중평간 도로의
터널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비 지방비에서 주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도로가 확정된 뒤에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에 얘기해서 15 설계비를 반영시키려고 그 설계비는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선 설계를 해놓고 보는 겁니다. 설계하면 그 다음 공사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산터널도 1터널 임기 내에는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달산 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본달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다들 참 하면 좋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우리 모전공원, 중앙공원, 영광체육공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뭐 흥덕도 공원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전공원에서 봤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되고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돈달산 공원화 사업은요, 타당성,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전문가한테 해서 돈달산 가장 멋진 도시공원화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둘레길하고 뭐 한다는 그냥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돈달산 공원화에 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데 한 1년 걸립니다. 요거 그려놔놓고 고래고 난 다음에 거기 순서대로 둘레길은 먼저, 이거는 국도비 예산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시 예산에 따라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서 어떻든 3, 4년 내로는 돈달산 공원화가 상당히 진행되도록 요것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가 이제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관을 까는데 이 중간 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아파트는 워낙 이제 하니까 아파트 쪽은 지금 다 해서 점천이 한 50%는 가스가 개발됐어요. 그런데 개별주택은 원간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자부담 비용이 금액이 높잖아요. 이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원간에서 참 조사해가지고 쉬운 코스부터 빨리 하는데, 이것도 2년 공약한 대로 2년 내로, 내년에 상당수 반영하고 내년에 반영 안 된 건 후내년에 해서 2년 안에 의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 다 계시니까 도시가스 배가, 우리 도시가스만 돼도요 겨울에 연료비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자체가 뭐 코로나 지원금 일부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은 알뜰히 쓰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2년 공약대로 지키겠습니다.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문경이 절반이 농사거든요.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이 문경이 뭐가 유명하노 물으면은 우리가 주저주저해요. 우리가 뭐 옛날부터 뭐 광산이라고 탁 튀어나오는데 광산이 폐광되고 문경이 뭐가 유명하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 얘기하다 보면은 관광 세제 뭐 하다가 농업도 좀, 문경 농업이요, 우린 절반이 농업입니다. 오늘도 읍면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문경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절반이 농업이에요.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아야 문경이 산다는 것도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문경 농업을 놓고 다른 데 가서 주장하면요, 아까 상주 이겼다고 했지만은 상주하고 우리 문경 농업 비교가 안 됩니다. 한우 우리 3만 조합장님께서 3만 2천, 상주는 9만 대 3배나, 벼농사는 더 비율 차이 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산업 측면에서 농업을 첫번째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농업 소득이 얼마나 되나? 4,500억 대요. 사과, 한우, 오미자, 뭐 콩, 배추, 뭐 사인머스켓 뭐 다 합해가지고 4,500억 대.
그런데 농사도요, 유명해야 돈이 됩니다. 유명해야. 성주 대구에서 올라가면 성주군이라고 있습니다. 고령 옆에. 성주는 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주가 참외 하나 가지고 1년에 4천억 하다 지금은 6천억이에요. 6천억. 참외 하나 가지고 1년에 6천억을 버는 겁니다. 우리보다, 그건 군단이잖아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어요. 전부 하우스로 해가지고 참외 하나 가지고 1년에 6천억을 법니다. 횡성 한우 유명하잖아요. 한우 가지고 3천억 벌어요. 우리는 전부 합해가지고 4,500억. 사과 한 1,500억, 한우 800억, 한우 1,000억도 안 돼야지. 유명해져야지 돈이 되는 게 농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도 좀 선택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사과 한우니까 그동안 제가 사과 한우에 대해서 축제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 더 확실히 해가지고 사과에서 1,500억 하는 거 3천억 올리면은 농업소득에 사과에서 1,500억 올라가잖아요. 축협조합장님이 일어나 보십시오. 한우 32,000도 하느라고 요새 힘을 쓰는데 32,000도에 800억 보니까 6만도 되면은 그거 한 1,700, 800억, 2,000억 되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우를 발전시키면은 한우에서 올라가고 사과 발전시키면 사과에서 올라가잖아요. 사과의 경우도요, 특히 1등하고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사과 농사 잘못 지면요, 그냥 10kg짜리 가지고 10,000원, 20,000원, 한 상자에 10kg짜리 한 상자에 10,000원, 20,000원 밖에 못 받아요. 농사 조금 잘못 지면. 잘 지면 어떻습니까? 감원 같은 잘 지면요 15만원, 20만원 받아요. 조금 신경 써서 잘하면은 감옥은 지금 20만원 넘는 게 나옵니다. 시장에서. 유명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사과 한 상자에 20만원, 30만원 살 사람 많습니다. 멋지게만 만들면요. 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과 축제를 한 이유도, 농사라는 거는 짓는 거하고 파는 거 두 가지거든요. 잘 지어야 되고 잘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게 유통인데, 유통은 다른 말로 하면 한 울타리 안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시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축제를 한 달 했어요. 한 달 했는데 요 직전까지는, 저 이후에는 축제를 뭐로 봤느냐? 비용으로 본 겁니다. 저는 축제를 투자로 봤습니다. 사과 축제를 통해서 문경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달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가수도 부르고 했는데, 요 최근 10년간은 사과 축제를 비용으로 본 겁니다. 비용은 줄여야 되죠. 그리고 사과 축제를 한 달 하던 걸 15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10년간 축제 비용도 거의 안 늘렸어요. 유명 가수 안 불렀죠. 비용이니까. 비용은 줄여야 되니까. 저하고 다른 시각이죠. 저는 축제를 통해서 문경 사과를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게 저희 목표였죠. 그동안은 축제를 비용으로 본 거죠. 감홍 사과가요, 문경 사과가 된 이유가 사과 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홍 사과가 문경에서 개발한 사과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당도가 높은 신품종으로 2000년대 초에 개발했어요. 전국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중생종이에요. 진흥청에서 좋다고 해서 농가에서 많이 심고 기대를 했는데 가락시장에 나왔어요. 중생종 10월 달에 나오는 게 홍로, 양광, 가몽이잖아요. 가락시장의 경매사들이 가몽을 이렇게 박스를 떼봤어요. 이분들 눈에는 빨간 이쁜 홍로, 양광을 봤어요.
크기만 크고 시커먼 게, 거머디디한 게 사과가 이상한 사과예요. 거기다가 고두라고 혹대가리까지 붙었어요. 가격을 제대로 쳐주겠습니까? 가격 안 쳐줘요. 가격을 홍로, 양강 반값도 안 쳐주는 거예요. 진흥청에서 좋다고 해서 지었던 농가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돈이 안 되네? 한 해는 참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같아. 이게 뭐야? 계속 지어야 돼? 또 한번 참아봤어요. 세 번째 또 그래? 그것이 2005년, 2006년 시점에 2006년에 제가 시장이 됐었습니다.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과축제를 하는데 드라마 세트장을 하고 나니까 10월 달에 관광객이 막 밀려오시는 거예요. 야, 저분들한테 그냥 사과축제에서 보여드리기만 해도 텔레비 안 태워도 이 홍보가 되겠다 싶어서 사과축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하자고 했어요. 그때 사과농가 계신 분들이 시장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쁜데 무슨 한 달 동안 사과축제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사과발전협의회 분들한테 바쁘시면은 부스만 철치는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봐드릴게요. 그래가 한 달 하는 동안에 그때는 홍로, 양강, 가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스별로 사과를 깎아놔서 이제 맛을 보고 내려가실 때 사시잖아요.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요 사과 요 주세요. 요 사과 깎아놓으니까 그것도 되게 안 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요 사과 가뭄이에요. 요 사과 달다. 요 사과 주세요. 그거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과가 맛있거든요. 그 사과 또 보내주세요. 이미 그 시점에 2006년, 2007년 시점에서 다른데 가몽은 7, 80%를 다 뽑아버린 상태였어요. 문경도 7, 80% 뽑은 상태인데 20, 30% 남은 농가에서는 사과축제를 통해서 가몽사가 대박이 났어요.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뭐야? 가몽이 이 돈이 되네? 문경에서 사과를 다시 가몽을 심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다 뽑아버렸어요. 우리는 문경 사과는 가몽은 이제 계속 곧 사과축제를 계기로 심었죠. 그러니까 가몽은 남은 데가 문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경훈 씨라는 분이 있어요. 사과 박사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박사. 김경훈 소장이 가몽을 연구를 했어요. 고두를 잡는 방법은 비료를 적게 하는 건 되거든요. 비료를 적게 고두가 잡혀요. 이게 또 가몽이 재밌는 게요. 당도가 높은데 사과는 전지를 하고 젓갈을 하고 이렇게 따잖아요. 젓갈 안에도 지가 알아서 이파리 떨어뜨려요. 그래서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요. 희한한 사과입니다.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제 가몽을 같이 알아서 이제 심기 시작하는데 시장은 선점이 중요해요. 가몽사과는 이미 문경사과로 정착이 됐어요.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가몽사과를 더 발전시키면 가몽은 20만 원, 30만 원 앞으로 호가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한 달간 죽게 한 것이 가몽사과가 시장에서 사라질 뻔한 가몽사과를 살린 게 사과축제 한 달입니다.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의외의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사과축제하고 조합장 한우축제 있지만 오미자축제 9월 중순에 해요. 오미자도 그렇잖아요. 오미자도 사람들이 문경 오미자가 한물 갔어 그래요. 저도 사실은 오미자 힘들어서 오미자 한 1200평 농사를 6, 7년 지었어요. 7년 지었는데 금년에 가몽사과로 바꿨는데요. 사실 오미자가 제가 희망이 없어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로에서는 이미 오미자 농가 사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오미자 한물 갔어 그래요. 오미자 내가 몇 년을 더 지어야 되지? 아닙니다. 우리 문경에서 전국에 1등을 하는 유일한 게 오미자입니다. 사과 1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등이라고 주장하죠. 소비자들이 문경사과 1등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한우 아직 1등? 아직은 길이 조금 멉니다. 오미자는요 문경이 1등입니다. 서울의 경동시장 가도 가장 좋은 오미자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무조건 문경 오미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든 1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미자는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를 잘못해서 오미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오미자 축제 예산이 지금 10년째 2억 1천, 2억 2천에 있잖아요. 문경시 예산이 꼽으로 늘었는데 축제 예산은 그대로 10년간 동결됐어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꾼 차원에서 제가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동로 오미자 축제에 영탁이 부른다 그랬어요. 아니면 2,000원이 부르자. 2,000원이 떴다. 이 한가 사실에 사람들은 뭐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미자, 동로 오미자. 돈을 아껴야 되죠. 예산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쓸 돈은 써야 됩니다. 쓸 때 팍 써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오미자요. 이 1등 만든 거 지금 스타벅스하고 음료 얼마나 많이 저갑니까? 새로운 음료 개발해서 오미자 다시 제2의 도약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우 프라자도 만들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합니까? 한우 농가들 엄청 하잖아요. 근데 거리 규제 실패. 의장님 다음에 조례 올리면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의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거리 철폐해야 됩니다. 문경이 뭐 먹고 산다고 거리 500m 해가지고 거리 규제합니까? 저도 간에서 살고 있고 냄새도 인근의 축사에서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축사에서 하려는 그 관리 열심히 앞으로 잘하고 또 축분 관리 잘하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한우 농사 짓고 싶은데 신규 축사가 안 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우에서 1,000억 더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은 11월 달 돼서 편성합니다. 1년 전에 편성하니까. 제가 농업 예산 뭐 올려주겠다 했는 거, 그거 내년 예산에는 다 지키겠습니다. 그 벼농사, 육묘 100% 지원한 그거 내년 예산에 100% 지원하겠습니다. 100% 지원하겠습니다. 육묘로 지원하거나 안 하면 육묘 필요한 현금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아쉽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금년에 쓴 예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집행하는 게 한 9월 달쯤 추경을 편성해요. 이 추경에도 조금 농업에다 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우 조사료에 5억, 부장님 5억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5억 올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장님, 신성호 위원장님,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사과 농사들도 어렵잖아요. 포장비가 되었든 뭐 택배비가 되었든 한 5억 정도 하고, 그 농가 숫자에 비례해서 한우 농가 5억, 사과 농가 5억이면 나머지 오미자는 뭐 1억, 2억이 됐든 간에 명분은 붙이면 안 되잖아요. 포장비든 택배비가 됐든 이래가지고 금년에 십시일반 우리 농업 예산 추경에도 반영하게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씀씀이거든요. 우리 으쌰으쌰 할 때 서로 조금씩 도와주고, 그 다음에 농목길 읍면에 있는 거는요, 우리 읍면장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이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어디를 먼저 하고 나중하고 문제지,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다 농로 포장해야 됩니다. 할 때 많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공약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됐고 또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예, 하시죠. 예, 노래 하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러면은 흙에 살리라 노래 한 곡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흙에 살리라를 문경에 살리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노래.
그 성은 쥐불 지는 내 복양 주둔가 아기 염소 옷을 삼아 논밭길 가노라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리라 나는야 문경에 살리라 여러분 모시고 봉사하면서 문경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